총선 전망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산타랠리 성령 지지로 50% 간다. 홍영님 이분이 여론조사 인드라가 요즘 신뢰하는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지난번에 송영님이 이제 어전 방송에 나와서 어벤져스 전략회의 나와서 이 추세라면 40% 간다고 했는데 40% 갔죠. 이번에 홍영님이 50% 간다고 했으면 50%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드라도 이 추세라면 50%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문좀비 시대 때 여론조사를 적용하면 현재 성렬형 지지율은 75%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설명 많이 들었으니까 생략하고요. 문좀비 때 이제 통계 조작했죠. 통계청장이 잘렸잖아요. 그 내막 사연을 쫙 얘기했고요. 참고하실 분은 여론조사에 관심 있는 분들 홍영님 여론조사 이거 필청하시면 되겠고요. 리얼미터 인드라가 뭐 딱히 리얼미터나 그 한국갤럽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냥 매주 하거나 이러니까 얘네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리얼미터나 한국갤럽도 한계가 분명히 있죠. 참고로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말이 안 되는 게 이 여론 전체 수치라며 절대 수치. 지난번에도 성렬형을 지지하지 않았고 지금도 성렬형을 지지하지 않는 층이 46%나 된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46%, 0.7%의 46%는 상대 수치예요. 절대 이 나머지 투표 안 한 25 인드라는 투표 기권했잖아요. 그 25%를 뺀 75% 중에 46%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지명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전제하에 보면 간단하게 해서 4분의 3을 곱빼 0.75를 곱해야 돼. 4분의 3 그러면 돼. 46%에 4분의 3 어떻게 돼요? 138 4로 나누면 18 4 뭐 30 33%? 아니 34% 30 한 34 그러니까 최대치가 35% 최대치가 35%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넉넉 잡고 아이 뭐야 그냥 산수야 넘어가고. 근데 대체로 30%를 못 넘어요. 아무리 높아도 한국의 그 정치 지형상 이렇게 국힘 지지자 반정민당 지지자는 30%를 못 넘고 나머지는 다 중간층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반정민당 핵심 지지층은 한 17% 인드라가 좀 늘어났어. 문전비 때 많이 이렇게 선전선동해가지고 좀 늘어나서 그래도 저는 한 20%로 잡고 국힘당의 핵심층은 좀 줄었어요. 과거보다. 그래도 저는 한 25%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많이 줘야 할까요? 25%도 좀 많이 잡을 수 있고 한 22, 3% 1, 2%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중간층을 누가 잡느냐 그것을 이제 국유본 선거팀이 알파독이 한다 이거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안내견 새로미 진짜 성렬형이 걔를 좋아하는 거네요. 인드라가 고양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마음을 이해해요.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지. 인드라가 예를 들면 고양이가 3마리를 키웠잖아요. 한 마리 디오는 일찍 죽고 얘가 순놈이었는데 얘가 일찍 죽었어. 그래서 나타샤가 너무 슬퍼했어요. 디오를. 근데 이번에 그 뿌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올 여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살아있잖아. 그냥 나타샤가 이 후리한테 특식 제공에 여러가지 그냥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디오한테는 인드라가 1,000만원 썼고 이 후리한테는 돈을 얼마 썼는지 모르겠어요. 나타샤가 얘기를 안해. 얼마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드라를 특히 이제 특별히 좋아하는 나타샤가 질투를 요즘 느끼고 있어요. 미카 같은 경우는 얘는 인드라 스타일이야. 얘는 특식을 줘도 안 먹어. 얘는 그 고양이 사료 있거든요. 얘는 인드라하고 똑같아. 그냥 인드라도 김치만 주면 그냥 계속 김치만 먹거든요. 걔처럼 그냥 얘는 편식도 없어. 그냥 주는 거 그거 먹고 건강해. 아프지도 않아. 병원 한 번 안 가. 얘는 미카는 거기다 또 완전 개냥이가 돼가지고 얘가요. 아유 그냥 딸이야 딸. 효녀냥. 요즘에 이제 미카 때문에 인드라가 살맛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래서 그냥 이해가 안 돼. 반려동물 키우는 입장에서 문전비가 제가 걔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정치적 쇼가 아니냐. 심지어 병원비 때문에 돈도 많은 애가 병원비 운운하면서 동물원에 보냈다. 이건 외국인들이나 인드라 같은 사람이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인드라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그 한국에 온 탈북민을 북송했잖아. 아우치탄강에 보내가지고 총사시켰잖아. 그거 뭐가 다가? 문전비가 인드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전비가 그 통상인가 그거를 그 친구를 동물원에 보냈다는 건 어떤 입장이냐면 얘가 소시오패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탈북민을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보낸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얘는 인권이란 개념이 없는 애다. 문전비는. 문전비 사전에는 인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탐사 한동 뭐 법무장관이야 뭐 꾸준히 하고 있고, 한동 법무장관은 차기 대통령은 아닙니다. 70년대생이고요. 일은 잘하고 있죠. 차차차기 이런 것쯤에 생각해볼 건이고, 전 더 탐사가 열심히 하기 바래. 제가 이제 지명이 응원하듯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한적 지명 지지자. 인드라가 제한적 지명 지지자였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 지명아 끝까지 버텨서 뭐 총선까지 일단 버텨주고 가급적이면 대선 직전까지 버텨달라 늘 강조하는 게 인드라가 아니에요. 탐사도 주변의 숱한 정당한 비판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더 탐사 극자 쇼를 계속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더 탐사 때문에 요즘 많이 웃고 있습니다. 야, 너 때문에 탐사 때문에 많이 웃어요. 전 방송 본 적은 없어요. 볼 이유도 없지. 저런 방송 왜 봐? 인드라가. 자, 그 다음에 어벤져스 바둑이 사면 이후 신문 뭉칠까 신의 한 수 라고 볼 수 있고요. 3번부터 보시면 되고, 어쨌든 큰 그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정욱, 요즘 서정욱 변호사가 요즘 많이 재밌는 발언을 많이 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케티딱 정수 인드라가 한 번 더 할까? 이런 거
반쪽 아배, 반쪽 일성, 반쪽 정은, 반쪽 정일, 문전비, 반쪽 노면, 데크 특딱 정숙, 그 다음에 문닭광, 그렇죠? 또 뭐가 있죠? 한걸레, 소기의 경일기, 그 다음에 오바임, 뽀록시안, 엠빙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쌍년, 회충이, 노회충, 바둑이는 제가 쓴 표현 아니고 그렇습니다. 푸딩, 맹꽁시파르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배승이, 뇌물죄. 이게 이제 뇌물죄가 중요합니다. 정치자금법과 뇌물죄 차이를 아셔야 돼요. 뇌물죄에 걸리면 크게 당합니다. 그 정치자금법 걸리면 그래도 징역을 짧게 때리죠.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 뭐 신영원 때문에 또 웃고 넘어가고, 얘는 뭐 까도 까도양, 까도 양파.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했죠. 자이파슈 엠빙신이 김건희 뉴스 방송한다, 난리당 하는 김건희 의원이 신드롬이 터졌고, 자이파슈 엠빙신이 성렬형 난리든 가짜 방송 막 해서 끝났다 하니까 성렬형 이든형 한미연맹 과시했죠. 그리고 인드라가 또 이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자이파슈 반정민당의 제2 세월호다, 고맙고 미안하다 이러면서 했더니 이임재 신영원 아우. 이게 홍수한 키치요지. 사전오기 정신, 팔전국이 정신, 어퍼컷 정신이다. 인드라 강조했죠. 키치요지 홍수한 팔전국이. 참고하시고, 선열형의 팔전국이 어퍼컷 정신이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계성 TV 살려주세요. 자영업자들이 난리가 났죠. 거기에 또 얘가 또 요즘 반정미당 애들이 작정하고 하네. 애들 그냥 여기 특보자배가 또 이렇게 떴어. 반정미당 애들이 이것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윤미향 때부터 봤잖아. 아무리 그래도 영교가 깝쳐봐야 세월호 애들 앞에서 고맙고 미안하다 이런 문전비만 할까요? 문전비 보고 다 된 애들이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세훈이 형, 청년 취업 사관학교 취업률 75%, 과장 아니고 실합니다. 세훈이 형 믿고 있어요. 레전드 서울시장. 그 다음에 원희룡 전세 피해 없어요. 요즘 또 전세왕, 빌라왕 또 떴죠.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 입장에서는 인드라 부동산 3원칙을 강조했죠. 집값 기본은 수요 공급, 고정상 시대에 최적화한 거래세를 저장상 시대에 적합한 거래세로 완화하면 훨씬 더 거래가 원활해지면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 거래세를 완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드라 늘 강조했던 박정희 정부 시절 최적화했던 등기부, 그 당시에 등기부등본은 법제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전쟁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등기부등본 만든 거는 필연이었고 그 당시에 최선이었어요. 이제는 아니다 이거죠. 박정희 모델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 등기부등본을 법제해야 돼요. 등기부등본을 법제화하면 어떤 결과가 나죠? 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고스란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분명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국가가 직거래에 대해서 취득세니 등록세니 이런 거 다 먹으면서 전세 사기나 이런 거 피해 발생했을 때는 나 몰라라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직거래도 전자거래로 굳이 복덕방 통하지 않고서
전자거래로 하려면 그냥 인터넷에서 등기부 등본만 보고도 집을 살 수 있는, 이렇게 안심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등기부 등본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돼요. 등기부 등본은 법제화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은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 좋아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그만큼 더 책임을 가지고 함부로 사기를 못 친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걸려도 그렇게 크게 물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방지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자 통하는 건데, 이렇게 사기치면 어느 누가 부동산 중개업자 믿겠어요? 안 그래요? 이런 것들 부동산 중개업자를 위해서라도, 실수요자를 위해서라도, 집값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냥 운전비식으로 이렇다고 또 다주택장 이런 어떤 허접하고 좌익파시스런 멍청한 주택정책이 아니라, 건축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펼칠 때만이 성공한다. 그러기 위해선 등기부 등본이 법제화가 우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등기만 보면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잘하고 있고, 원희룡 도통부. 그다음에 철수형, 미래의 출생률을 미래할 수 있는 방법. 철수형이 프랑스에 갔더니 프랑스의 그 설계한 교수와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맞는 말이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철수형 얘기가 참 설득력이 있다. 인드라 강조한 게 연합평등, 여성도 군대 가자, 26세 미만은 군대 면제, 그것과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인드라의 어떤 1억 서울론, 10억 한반도론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시골에는 빈집이 많죠. 멀쩡한 빈집. 그 다음에 이런 게 1억 서울론, 10억 한반도론과 늘 맥락이 있죠. 수도권, 여기서 서울이라는 것은, 1억 서울이라는 것은 인천, 경기를 포함한 서울입니다. 도쿄도처럼, 뉴욕주처럼, 런던처럼, 이건 필연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서울은 1억 서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언젠가 가면은 인천과 경기도, 서울이 모두 서울부가 됩니다. 서울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도,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도, 이렇게 되고, 이런 도시, 양자산업 시대가 되면은 더더욱더 인구는 도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문명의 자연스러운 발전 방향입니다. 그리고 시골은 훨씬 더 자연 환경이 보존되는, 사람이 살지 않고, 지금처럼 주먹구구식 그런 소농이 아니라 대규모 농사와 대규모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유지가 안 됩니다. 언제까지 보조금으로, 농업보조금, 수산업보조금, 목축보조금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세계 무역체계에서 보조금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조금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생력을 갖춘, 인드라가 강조한 게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자조정신. 자조파시즘이 아니라 자조정신. 이게 중요하다. 국유본이 극찬한다. 이 자조정신이면 아프리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억 서울론, 10억 한반도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점을 인드라가 강조했고요. 이거는 김태우 좀 잘하고 있고, 강서구청장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살려주세요 이태원 이계성 TV, 참
이태원 그 자영업자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힘내세요. 그 다음에 학생의 소리, 예. 박정희 생각, 또 학생의 소리, 최인호가 또 이런 것들 잘 탐방을 잘했네요. 예, 이 대통령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내가 눈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단 하나의 손이 있다면 이거 죽여주죠. 인드라가 또 이거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거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예, 이건 명연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연설 중에 인드라가 가장 감동 깊었던 연설입니다. 어떻게든지 가난을 벗어나야겠다. 66년에. 그 다음에 중국의 위험한 추락, 맹꽁 시파르가 반쪽 자유파시와 보택동을 추종하는 한, 아까 그거 참 여기다 달아야 될걸 거기다 달았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손흥민, 슈퍼미소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2시 35분. 자, 12시 35분이기 때문에 1시간 35분 지났네요. 자, 오늘 짧게 긁고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이제 2023년 새해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오늘이 27일이니까 오늘 27일이죠. 그러면은 오늘 화요일, 목요일 29일날, 그리고 예정이 있다면 12월 31일날, 그래서 자정으로 넘어가는 때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인드라처럼 오늘 여러가지 손님도 없었다고, 또 낮에는 카드 찾고, 그렇게 하루에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행복하세요.